시작. 자, 그래서 오늘은 저 행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내행성이 무슨 뜻이게? 안 내니까 무슨 뜻이게? 안에 있는 행성인데 그랬더니 지구 안에 있는 행성이요 이러더라고요. 지구 안에 행성이 어딨어요?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도는 행성을 내행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걸까요? 수금, 그치. 수성, 금성 얘기하는 거고요. 외행성도 있겠죠. 외행성은 뭐 말하는 걸까요? 수금, 지 다음에 화, 목, 토, 천, 해 걔네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행성과 외행성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오늘의 목표는 그 내행성과 외행성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걔를 가기에 앞서서 행성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그냥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라는 거를 이제 겉보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약속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번 시간까지 엄청 강조했던 게 지구는 자전거 공전 방향이 무슨 방향이죠? 반시계. 그게 방위로서 얘기하면 서에서 동으로 느껴진다 했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적도좌표계를 배웠는데 적경이라는 값이 커지는 거,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권 따라서 잴 때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으로 잴 때 적경이 커진다 그랬어요.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행성의 운동 중에 순행이라는 방향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 반시계, 적경 증가, 행성의 순행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순행의 반대말은 뭐냐면 역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는 서에서 동이 아니라 동에서 서, 반시계가 아니라 시계, 적경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 그리고 행성이 역행하는 방향은 다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역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미리 약간 스포일러를 하나 하면은, 역행이라는 행동, 반대로 가는 행동은 우리가 관측하는 행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 역행이라는 걸 합니다. 이 역행이라는 거 왜 하는지 약간 이것도 미리 마사지를 해드리면은, 완벽하게 지구랑 동일하게 궤도, 이거 지원이에요. 완벽하게 지구랑 동일한 궤도를 돌지 않아. 예를 들면 내 행성은 어디를 돈다 그랬죠? 안쪽 궤도. 그러면은 이거 지원입니다. 걔네가 빠를까 지구가 빠를까? 안쪽 궤도 도는 애가 빨라요. 이건 지원에 우리가 강체 회전, 케플러 회전,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에서 했었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동시에 출발한다 하더라도 걔네가 우리를 추월하는 순간이 생겨요. 혹은 외행성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속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더 안쪽 궤도를 도니까 우리가 더 빨라. 그러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외행성을 추월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월하거나 추월당할 때 역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측한 행성이랑 가까울 때 역행이라는 걸 하는데, 잘 보시면은 간지나죠? 실제로 관측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얘를 일단 이해하기 앞서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잘 봐요. 지구랑 화성입니다. 지구랑 화성이 돌아가는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화성을 볼 때 무슨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반시계로 돌고 있죠. 반시계는 뭐라고요? 서에서 동, 적경의 증가, 순행 방향.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우리가 화성을 볼 때 계속해서 반시계로 돌아요. 반시계로 돌다가 근데 봐봐. 가까울 때 뭔가 살짝 반대로 가요. 다시. 대부분 모든 궤도에서 뭐 해요? 반시계로 서에서 동으로 적경이 증가하면서 순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데에서 갑자기 깔짝! 요 방향으로 한번 돌죠. 이건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죠. 동에서 서로 관측이 되고요. 적경이 감소를 살짝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이럴 때 역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순행을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반시계로 이렇게 가다가 언제? 가까워서 추월을 할 때, 혹은 우리가 추월을 당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역행이 일어난다. 얘를 이제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들어가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어떻게 찍은 거냐면 하루에 찍은 게 아니에요. 제가 관측을 어떻게 한 거냐면, 이쪽이 남쪽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 보는 건 남쪽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서 사람이 지표면을 밟고 서 있는데, 우리가 머리 위를 남쪽이라고 보통 다 얘기를 합니다. 남쪽이라고. 그래서 이 머리 위에 방향이 있으면 남중했다 표현을 하죠.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남쪽을 바라보고 왼손을 들어봐요. 왼손. 이쪽. 그러면 거기는 무슨 쪽이죠? 여기 동쪽이죠. 동쪽. 그리고 남쪽을 바라보고 오른손을 들면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 풀 때, 상황을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동남서 아저씨입니다. 동남서 아저씨. 자, 이게 어떻게 찍은 거냐면, 이렇게 밤에 나가서 매일 같은 시간에 찍은 거예요.
이렇게 서서 매일 같은 시간에 찍었는데 첫째 날에는 예를 들면은 화성이 여기 있었어. 다음 날은 여기로 온 거야. 다음 날은 여기로 온 거야. 다음 날은 여기로 온 거야. 이렇게 매일 찍은 거예요. 드르륵 수십 장을 찍은 다음에 합성 촥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매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갑자기 이렇게 반대로 가죠. 방위로 얘기하면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죠. 역행을 살짝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순행.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순행, 서에서 동으로 순행을 하다가 역행을 하면 한번 멈춰야 되죠. 그러면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U라고 해요. 그랬다가 동에서 서로 빠졌다가 또 멈춰야 되죠. 여기 또 U라고 했다가 이렇게 다시 순행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또 적어놨지만은 행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하냐면 순행, U, 역행, U, 순행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내행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행성. 여러분이 오늘 수업, 오늘 영상 보시면서 너무 어려운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 그 내신에는. 근데 저는 설명은 다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절대 뭐 어렵게 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수능 볼 생각도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놓치는 거 없이 설명은 다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포인트로 알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 내행성의 위치 관계, 내행성이 어디에 있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지구가 여기 궤도에 있어요. 무슨 방향으로 돌죠? 당연히 반시계. 내행성은 어디를 돌아요? 지구보다? 안쪽 궤도. 예를 들면 누구 말한다고요? 수성이나 금성. 그래서 안쪽 궤도를 이렇게 도는데 얘도 무슨 방향으로 돌아요? 에이, 당연히 태양계 모든 행성들은 다 반시계로 돌아요. 다 반시계로 도는데 누가 더 빠르다고요? 그렇죠. 얘는 지원이죠. 안쪽 궤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은 봐봐요. 얘는 빠르게 돌고 우린 천천히 돌아. 그러면은 이거를 상상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를 고정시켜. 우리를 고정시키면 얘는 그래도 어떻게 돌까? 안쪽 궤도가 더 빠르니까 우리 속도를 고정시켜도 얘는 어쨌든 반시계로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얘가 더 빠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름은 모른다 치더라도 요 내합 그 다음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대로 반시계 요 방향으로 서방 최대위가 갔다가 외합 갔다가 동방 최대위가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이름을 말씀드리면 지구랑 태양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슉 뚫어. 그러면 그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안쪽 우리랑 태양 사이 안내자 사이에 있을 때는 내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깥쪽으로 뚫렸을 때 외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은 내행성은 우리보다 안쪽 궤도를 도니까 우리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양에서 특정 각도 이상을 벗어날 수 없죠. 이 말 이해돼요? 왜냐면은 이거보다 안쪽에 도니까 내행성 뭐 수성이 갑자기 여기가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최대로 오면은 우리가 이 궤도에 내린 수직한 접선까지 왔을 때가 최대로 틀어진 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틀어진 각을 이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각이라는 거를 최대로 갖는 데는 이렇게 궤도에 수직한 접선을 내렸을 때 요 범위 이상으로 사실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대 이각이라는 지점이 생기는데 왜 동방, 동쪽 방향, 서방, 서쪽 방향이라고 하냐면 다시 등장하는 동남서 아저씨. 딱 이렇게 올려봐요. 이쪽은 무슨 쪽이죠? 동쪽이고 이쪽은 무슨 쪽이죠? 서쪽이죠. 그래서 동방, 서방. 아시겠죠? 서방님 할 때 서방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방 최대위가 서방 최대위가 내합, 외합인데 순서를 이제 말씀드리면 만약에 오늘 봤는데 내합이었어. 그럼 다음날 어디로 갈까? 서방 최대위각으로 가고 외합으로 가고 동방 최대위각으로 가고. 근데 이게 다음날 가진 않아요. 되게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상상을 해봐요. 수성은 얘가 예를 들어 금성이라고 하면은 수성은 어디를 돌까? 더 안에 돌겠죠. 그러면 수성의 최대위각과 금성의 최대위각 중에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우리랑 조금 더 가까운 금성의 최대위각이 더 커요. 금성은 약 45도 정도고 수성은 더 안쪽 궤도를 돌아서 이 최대 각도가 한 30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재밌는 거는 여러분이 야자 끝나고 한 8시, 9시, 10시 뭐 이때 밤에 밤하늘을 봤는데 달은 알죠? 딱 보면 달은 보이잖아. 근데 이상하게 시뻘겋게 좀 밝은 애가 있어. 걔는 무조건 화성이에요. 이상하게 되게 별처럼 보이는데 별은 아닌 것 같이 엄청 밝아. 목성일 겁니다. 웬만해선.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이 봐봐요. 동남서 아저씨가 왜 중요한지 말해줄게요. 이렇게 서 있어. 나 지금 몇 시게? 아니 남쪽 하늘에 태양이 딱 떠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12시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반시계로 자전해서 다시 이렇게 다시 낮 12시다. 다시 낮 12시다.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밤 10시쯤 야자.
12시가 끝나. 대충 12시라고 해봅시다. 요만큼 오면은 서쪽 하늘로 노을이 지는 저녁 6시. 요렇게 돌아오면은 한 밤 12시쯤 되겠죠? 요때 보이는 행성들은 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마디로 이때 내 행성은 절대 안 보입니다. 그죠? 자정 근처 여러분이 뭐 밤늦게 뭔가 반짝반짝거리면서 행성인 것 같은데 하는 애들은 싹 다 뭐냐면은 이 바깥쪽 궤도를 도는 외행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시로 드린 게 시뻘건 놈 화성, 겁나 밝은 놈 목성, 그리고 토성이나 이런 애들은 좀 망원경 해서 보면은 고리 형태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정도만 배워도 되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겉보기 운동 순서는 내압, 서방 최대이각, 외압, 동방 최대이각 반복을 하게 된다. 왜냐면은 안쪽 공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역행이라는 걸 아까 배웠죠. 그 역행이라는 건 언제 역행을 하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구랑 가까운 위치일 때 역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행성은 어디서 역행할까? 내압 근처에 있을 때 역행을 해요. 지구랑 제일 가까울 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측을 하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되게 어려운데 한 번은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관측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내 행성을 관측하면 이게 금성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근데 보면은 약간 모양도 다르고 같은 행성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도 좀 다르게 보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심플합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기 낫겠다. 일단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친구의 사이즈 먼저 얘기할게요. 자, 슬슬 머리가 아플 건데 그 말은 내신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설명은 드릴 거예요. 사이즈라는 건 결국엔 어떻게 결정될까? 우리랑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 사이즈가 크겠지. 우리랑 먼 위치에 있으면 사이즈가 작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내압에 있을 때는 사이즈가 좀 크게 보이고 얘가 점점 빠져나가서 외압으로 가면 사이즈가 작아지고 외압에서 이렇게 와서 내압까지 오면 다시 사이즈가 커져요. 근데 얘를 좀 유식한 말로 사이즈라고 하면 좀 짜치잖아요. 그래서 시직경 혹은 시지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지원에서도 종종 이제 보기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시직경, 시지름. 그래서 내압일 때 가장 시지름이 크고 가까우니까 외압으로 빠지면 시지름이 작아집니다. 모양, 좀 유식한 말로 위상 혹은 상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 행성들은 지들이 빛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이유는 뭐야?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달의 위상이랑 똑같습니다. 태양빛이 반사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들어가는 부분은 태양이랑 마주보고 있는 면, 태양이랑 마주보고 있는 면, 태양이랑 마주보고 있는 면, 태양이랑 마주보고 있는 면.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색칠된 데만 태양빛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 행성을 본다라는 건 사실은 여기에 서서 우리가 봤을 때 이쪽 면만 보는 거잖아요. 내압에 있을 때는 얘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내압에 볼 때는 내압 입장에서 내 행성의 입장에서는 빛을 앞으로 봤는데 뒤에 지구에서 뒤통수만 보는 거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내압에 있을 때는 사이즈는 제일 크게 보여야 되는데 들어오는 빛이 없어서 안 보여. 서방 최대이각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 편에 빛을 맞죠? 우리가 봤을 때 싹 잘라서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왼쪽 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 찬 반달처럼 보여요. 이해되시죠? 쭉 빠지면 사이즈는 작아지겠죠. 멀어졌으니까. 근데 외압일 때는 지금 모든 면이 다 맞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름달처럼 보이는데 엄청 작은 보름달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동방최대이각으로 오면은 햇빛이 오른쪽 면만 때리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는 딱 눈을 돌렸을 때 요쪽 요 면밖에 못 보니까 오른쪽만 차오른 반달처럼 보여요. 상디라 그러죠. 상현달 D 모양 그런 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서 얘를 다시 보잖아요. 그럼 엄청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는 보름달 느낌으로 보이고 서방 최대이각 아까 서방 최대이각 같은 경우는 왼쪽만 차오른 반달 모양으로 보여야 되고 동방 최대이각 오른쪽만 차오른 반달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만 차오른 반달 모양 오른쪽만 차오른 반달 모양 그리고 점점 내압 쪽으로 가까워지면 사이즈는 커지겠지만 결국엔 내압에서는 엄청 크겠지만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까지 하면 사실은 G2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수준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와 신기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는 설명을 계속 킵 고잉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내압 서방 최대이각 왜냐면 세웠을 때 서쪽 하늘이가 외압 동방 최대이각 이렇게 돼서 A, B, C, D, E, F, G, H 순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그때 요거는 어느 쪽 하늘이냐면 동쪽 하늘이에요. 동쪽 하늘. 동쪽 하늘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서쪽 하늘에서 내행성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내행성이 금성이고 금성의 별명이 뭐죠?
샛별이죠. 왜 샛별이냐면 새벽에 볼 수 있는 별같이 반짝거린다. 사실 별은 아니고 행성이지만 너무 그러면은 너 티야 할 것 같아서 네, 새벽이라는 거는 언제예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이라면 어떻게 서 있는 거냐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왜냐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샛별인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새벽 아침에 동쪽 하늘 부근에 A, B, C, D, E 요 정도 부근에 이제 행성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봐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행성은 태양으로부터 특정 각도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랬죠. 최대 이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우리가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은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는데 A 위치에 있을 때는 사이즈는 큰데 안 보여. 사이즈는 큰데 안 보이고 최대 이각인 C 지점이 있을 때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멀리 보여요. 그죠? 그리고 A는 여기. 그 다음에 B는 살짝 떠올라서 왼쪽 차오른. C는 왼쪽 완벽하게 찬 모양. D는 약간 부푼 모양. E는 사실은 엄청 작게 저 끝에 보름달 모양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금성은 샛별이라 그래서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서방 최대이각 근처에서 보이는 거고 동쪽 하늘 새벽에서 볼 수 있으며 이 친구의 위상 변화는 싹 다 가려진 거에서 금음, 하연, 좀 차오른 하연 그리고 사실은 보름 모양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지니까 각지름 자체, 사이즈 자체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사실 금성은 샛별이라는 별명이 있지만은 새벽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우리 자전을 하죠. 슉 해서 이렇게 되면은 몇 시죠? 남쪽 하늘에 태양이 있으니까 12시. 이따가 슉 해서 해가 지죠.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죠. 이렇게 돼도 E, F, G, H, A에 있는 내행성은 볼 수 있잖아. 사실은 금성을 저녁 해 서쪽 하늘이 이렇게 지겠죠. 해 지자마자도 사실 볼 수 있긴 해요. 해 지자마자도 수성이랑 금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수성, 금성을 보는 게 목표야. 근데 밤 12시에 나가서 망원경 들고 있으면 못 봐. 못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정도 공부를 해놔야 내가 보고 싶은 게 뭘 때 몇 시쯤 나가야 볼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서쪽 하늘을 봤을 때 순서는 반시계니까 E, F, G, H, A 이렇게 올 건데 E 외합에 있다가 F, G 동방 최대이각 제일 많이 떨어져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거리도 제일 멀죠. 그리고 H, A 이렇게 오는데 당연히 서쪽 하늘 저녁 때 볼 수 있고요. 이쪽에는 굉장히 꽉 차 있었지만은 찬상현, 오른쪽만 있는 상현, 초승, 삭 순서로 되고 점점 가까워지니까 사실 이 그림에서는 표시가 안 됐지만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영상 보면서 천천히 관심 있는 분들 복습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관측이 실제 된다라는 거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시 쉬운 거 외행성으로 왔습니다. 외행성 같은 경우는 정의가 뭐라 그랬죠? 지구보다 바깥을 도는 행성. 지구는 여기 돌린다고 하면 외행성은 예를 들면 화목토천에 이런 애들이죠. 걔네도 시계로 돌아요? 반시계로 돌아요? 얘네도 공전은 반시계입니다. 근데 지원 우리가 빠를까 외행성이 빠를까? 우리가 빨라요. 그래서 얘가 빨리 돌고 얘가 천천히 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근데 이것도 헷갈리잖아.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지구를 고정시키면 이번에는 얘네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순서가 바뀔까? 오히려 이번엔 시계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더 빠른 나를 멈추면 얘네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순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용어는 모르겠지만 충에서 우리가 봤다면 시간이 지나면은 동구로 가요 이번엔. 그 다음에 합으로 갔다가 서구로 가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순서가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를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용어 설명드리면 지구에서 마찬가지로 태양을 찔렀을 때 외행성의 궤도랑 만나는 데는 합, 아까 말했죠. 내합, 외합이 있었지만 여기 그냥 합밖에 없어요. 뒤쪽을 충이라 그래요. 야쏘충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충. 그리고 이쪽 이렇게 수직하게 잘랐을 때 만나는 두 지점을 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동구서군지는 벌써 눈치가 채지죠? 동남서저치 올리면은 동쪽에 있는 구, 서쪽에 있는 구에서 동구서구. 됐죠?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긴 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선 디테일하게 안 할게요. 결국에는 이 녀석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보는 거,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보는 거, 태양빛을 반사해서 보는 거, 반사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그려보면은 항상 이 친구는 반달보다 큰 위상을 가져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관측하면 이렇게 거의 사실 사이즈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반달보다 작은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항상 거의 반달보다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이 친구가 이게 시계 방향 순서로 바뀌는 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충이었어. 너 오늘 충이었어. 너 오늘 완전 충이었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쪽에 충. 그 다음에 화성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요? 아니면 여기로 가요?
1번, 2번 어디로 가요? 2번 쪽으로 가겠죠. 한 번에 가지 않아요? 천천히 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밤 12시에 얘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내 머리 위에. 근데 여기로 가잖아? 그러면은 밤 12시보다 어떻게? 밤 12시보다 덜 가도 내 머리 위에 오죠. 그 다음 날엔 또 여기로 가니까 밤 12시보다 덜 가도 오고, 또 여기로 가니까 다음 날은 또 밤 12시보다 덜 가도 오고, 다음 날은 또 밤 12시보다 덜 가도 오고. 그래서 외행성은 남중하는 시각, 내 머리 위로 오는 거를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남중한다라 그러는데, 그 남중하는 시각이 조금씩 빨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행 한번 언급해드리면, 역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역행한다? 내가 걔를 추월하거나 추월당할 때, 그러려면 가장 가까울 때잖아요. 그래서 어디? 춘일 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외행성을 쉽게, 얘는 좀 상대적으로 쉽게 끝내드렸고요. 자, 이제 G2 하시는 분들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 설명은 한 번 더 드려야 되니까. 자, 이 그래프,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X축, Y축 단위를 보셔야 되는데, X축이 지금 뭐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번 이렇게 있죠. 그리고 Y축은 뭐예요? 지는 시각. 지는 거예요? 아니, 이겨. 이거 아니고 지는 시각. 지는 시각이죠. 그래서 이거 먼저 볼까요? 여기 뭔가 음영이 있잖아요. 호리병 모양으로.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일몰. 여기는 일출. 일몰이 뭐예요? 해가 지는 거고, 일출은 해가 뜨는 건데, 우리반 어떤 놈이 일몰 해 뜨는 거야 이러길래 약간 2년간 지구가 가르친 거에 대한 현타가 살짝 왔습니다. 어떤 친구인지는 제가 이따가 영상 끄고 말을 해줄게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일출은 해가 어디서 떠요? 동에서 떠. 어디로 져요? 서로 져요. 그럼 내가 일출 보려면 어느 해안을 가야 될까? 동에서 뜨니까 동해안 정동진, 강원도 거기 가야지. 내가 해가 지면은 서쪽으로 지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서해안, 제가 그때 말한 뭐 을왕리나 아니면 오이도 이런 데 가면은 딱 해 지는 거 잘 보입니다. 아이씨, 이런 거 다 가르쳐 줬는데 헛소리나 하고 있고, 씨. 자, 그랬더니 보니까 여러분 지원만 해도 이게 보이죠? 그러면은 봐봐요. 일몰 시간과 일출 사이 시간을 지금 검은색으로 칠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 할 수 있을까? 에?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인데? 밤이죠, 밤. 이 어두운 데를 지금 밤인 거야. 그죠? 그래서 밤이, 이거 뭐야? 여기는 짧네. 언제예요? 여름이라는 거죠. 여기가 좀 길어. 밤이 기네? 여기 겨울이잖아. 제가 만약에 이제 얘가 원래 다 지금 우리가 8강 들어와서 배우는 모든 전체 내용이 원래 지원이었거든요. 이게 원래 지원이었잖아? 그럼 저는 이런 걸 내고 싶어요. 여기를 이렇게 두껍게 칠하고 여기 얇게 칠하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일까? 6, 7, 8월에 밤이 길기 때문에 그 지역은 남반구라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런 게 지금 G2에서 기출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지금 수성이 지는 시각과 화성이 지는 시각과 목성이 지는 시각 이렇게 있는데, 꿀팁 드리면은 외행성은 일자로 나와요. 외행성은 일자로 나와. 그래서 가려놔도 최소한 얘네가 내행성은 아니겠다라는 게 보여요. 내행성은요, 최대 이각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태양 주변을 많이 못 벗어나. 그러니까 태양이 질 때 거의 그 근처에서 뜨고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일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알겠죠. 일자가 된다라는 건 태양이 질 때보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행성은 태양이 질 때인 일몰 시간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슷하게 집니다. 옛날에 지원이었으면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지원하시라니까, 지금. 재밌는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게요. 그럼 태양이 지는 시간인 요거랑 수성이 지는 시간인 요 그래프에 교점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이 지점들을 포인트로 잡고 봐야 되는데, 이 교점인 지점이 어떤 의미냐면, 잘 봐요. 어떤 의미냐면, 이때 해가 대충 18시 반쯤 졌잖아요. 그때 수성도 똑같이 졌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네. 해가 남주겠네. 해가 서쪽으로 지는데, 이날은 수성도 똑같은 시간에 졌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태양 쪽에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내합이거나 외합이거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합이거나 여기가 외합이거나 그건 알 수 없어. 일단은 둘 다 어쨌든 간에 이 교점들은 다 합이에요. 그치? 그럼 이게 내합인지 외합인지 어떻게 아느냐? 잘 봐요. 궁금한 두 지점 사이를 보는 거야. 그 사이를 보면은 해가 먼저 지고 그 다음 수성이 졌죠. 그치? 잘 봐요. 그 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선을 기준으로 동방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수성이, 금성이 여기 있어. 그러면 지금 해가 지고 그 다음 금성이 여기 있으면 해가 이렇게 들어가서 지평선 아래로 떨어진 다음에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양보다 늦게 진다라는 건 태양 기준으로 동쪽 방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근이 동방 최대이각 부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동방 최대이각 전에 있는 합은 뭐예요? 외합. 후에 있는 합은 뭐예요? 내합.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교점이 각각 외합, 내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어렵죠? 감사한 마음으로 지원하세요.